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26살에 1억을 모아냈던 이야기인데요. 더불어 제가 살아온 삶을 같이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여타 대다수의 아이들과 같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인생을 살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왜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몰랐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부를 하러 들어갔던 도서관에서 정말 아무런 계획도 이유도 없이 우연히 창업과 관련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 고등학교 3학년의 시기, 그때서야 저는 생각이란 것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사람들이 대학에 가는 이유,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 덕분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세상은 정말 넓고 내 생은 정말 짧구나.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세상에 분명 존재하며 나라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도전들을 행동해 나가야 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나름 학교에서 상위 1%에 속하는 서울대반이라는 소속에서 나와 창업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닌 사이버 대학을 저의 모 대학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내가 창업이라는 나만의 특별한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내 나이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대학 생활의 경험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다양한 연령대와 수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생각은 맞았습니다.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모임에 참석하고 주최하면서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며 전화번호를 교환한 사람들만 500여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3번에서 4번의 창업은 모두 원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발가벗겨진 채 놓인 기분이었지만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 속에서도 특별해지고자 노력했고, 공군 입대장병 대표 선서자와 공군사령부 투스타 운전병이라는 군 생활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했던 인생 목표 중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이 2년의 군 생활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전역을 앞둔 저는 제대로 이룬 것은 없고 아무런 스펙도 학벌도 없고 심지어 도전하고 싶은 창업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은 정말 적었습니다. 전역하고 집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처량한 삶이 그려졌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도전하고 싶은 창업 아이디어가 생길 때까지 원양어선이라서 타서 무작정 1억을 벌어보자 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 다짐을 이루기 위해 전역을 하고 3일이 채 안 돼서 알바를 시작했고, 알바를 하며 틈틈이 원양어선을 알아보던 중에 반도체 분야가 위험하지만 원양어선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연봉이 세게 적혀있는 반도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관련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는 중견 반도체 회사를 그렇게 아무런 스펙도 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잣대가 없었기 때문에 감히 도전할 수 있었고, 면접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반도체 설비사지 결국 생산직의 일이었습니다. 3조 2교대에 주야 교대 근무,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 14시간의 노동을 하며 4일 낮에 일하고 이틀 쉬고 4일 밤에 일하는 교대 근무의 반복이었습니다. 긴 노동 시간과 밤낮이 바뀌는 근무를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
건강 하나는 정말 자신 있었던 제 몸이 정말 이렇게까지도 망가질 수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1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옆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까지 들리는 방음 하나 안 되는 2,500만 원짜리 전세방을 대출로 구해 그렇게 기계처럼 돈을 모으며 일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유분방하게 살아왔던 저였기에 회사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고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항상 뇌에 전원을 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다지며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며 매일매일 출퇴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감고 있던 눈을 떠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고 2019년 26살 12월의 어느 날 저의 통장 잔고에는 1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생활비인 30에서 40만 원을 제외하고 전부 채권에 넣어놓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1억을 모았을 때에도 큰 기쁨의 느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억을 모았다기보다는 채권 이자로 55만 원의 연금을 매달 수령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컸었습니다. 그렇게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 저는 다시 제 삶을 살아가고자 다시 생각을 시작하였고 그동안 이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으게 도와줬던 저의 채권 투자, 채권 재테크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나와 내 지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위험성과 변수가 너무나도 많은 주식 투자와 달리 채권 지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예금 적금 1에서 2% 금리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큰 효율을 제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식 창업의 관점으로 For Freedom Life, 경제적 자유를 위한 삶을 지향하는 포프리 라이프 채널과 블로그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26살에 1억을 모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제가 상상했었던 멋있기만 한 삶은 아니지만 또 나만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마냥 낭만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 죽어도 제 인생에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퇴사하여 그동안 망가졌던 몸을 회복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셨던 조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이자로 발생되고 있는 연금 같은 달 88만 원의 이자로 27살인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못다 이룬 벤처 창업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행동하면서 말이죠.